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. 그죠? 그래서 저도 주말 동안에 이 집 앞에 있는 호수공원에 나갔었는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냥 뭐 봄이니까 그냥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이 봄이 왔구나. 정말 좋은 계절이 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암호화폐도 좀 빨리 이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, 그래도 조금의 이 반등이 좀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은 좀 초록색이 많으면서 약간의 상승을 지금 한 모습입니다. 그러면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15분 봉 요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요 하락 추세선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살짝 상방으로 돌파를 한 다음에 약간의 횡보를 거친 후 조금 전 이제 오전 들어서 다시 재차 이 27K를 넘어서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지난주 이 보시면 지난 주말 동안에 한때 26K를 잠깐이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 어떤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뭐 올해 들어 최장기 지금 연일 이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서 과연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 그러면서 저의 비트코인 매수 계획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그 하락의 그 위치를 제가 25K 정도까지 바라보고는 있지만 25K에서 집을 생각을 하지는 않고 26K부터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그런데 정말 이 26K를 좀 깨는 움직임이 나왔어요. 그렇다면 제가 과연 뭐 일부라도 매수를 했을까?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걸 또 공유를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결국에는 이 실패를 했습니다. 왜 그랬냐면 그 제가 26K부터 그러니까 26,000달러부터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매수 그 예약 매수를 걸어놨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예약 매수를 걸어놨냐면 26,000달러 곱하기 지금 현재 환율이 한 1,330원 정도 돼요.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이 한 3,458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김풀을 한 1%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 김풀을 감안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3,490만 원 정도니까 한 3,500만 원에서 매수를 걸어놨는데 그런데 이 업비트 차트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렇게 26K가 무너져서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 최저가가 3,526만 원까지만 딱 하락을 하고 그 뒤로는 바로 이렇게 반등의 움직임이 또 나왔어요. 그래서 저는 이 3,500만 원에 딱 걸어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좀 느낀 게 뭐냐면 그 25K까지는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서 복팔분의 한 80% 정도를 생각을 해서 26K부터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저도 좀 싸게 사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. 이 얘기는 누군가는 이렇게 지금 좀 더 싸게 살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싸게 살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탐욕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뭐 저도 이렇게 좀 더 싸게 살려고 했던 그 기회를 쉽게 이제 얻지 못했다는 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또 계속 이 차트를 좀 보시면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연일 이 하락세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게 토요일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8일 연속 음봉이 나왔고 다행히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장 마감을 결국에는 좀 소폭의 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또 그 이후로도 지금 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하락세가 좀 진정됐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여기서 반등의 움직임이 나올지 아니면 약간 좀 이렇게 좀 숨 고르기를 하다가 다시 이 하락세를 좀 이어가 나갈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. 그렇다면 지난 또 금요일에 이 미 증시도 잠깐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미 증시 역시 이렇게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지수로도 보시면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우존스, S&P 500, 나스닥 모두 이렇게 0.03%, 16%, 0.35%로 1%가 채 안 되는 이런 하락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
그래서 이 주식시장도 뭐 특별히 이렇게 뭐 반등하는 움직임보다는 좀 계속 좀 약세장으로 흐르면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이렇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최근에 이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일 가능성이 좀 높을 거예요. 그만큼 지금 이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,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지금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1년 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시면 예전에 2011년도에 그때도 이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면서 심지어 그때는 이 S&P 500이 20%가 넘는 그런 폭락이 나오기도 했어요.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때 CDS 프리미엄보다 지금의 CDS 프리미엄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 CDS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미국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미국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커진다라면 달러를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당연히 미국이 채무 불이행, 디폴트에 빠진다라고 하는데, 그렇다면 디폴트에 빠진 이 국가의 화폐를 들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얘기일 겁니다.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여기 지금 이 달러 지수인데, 달러 지수는 지금 최근에 이 일주일간의 움직임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달러 지수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오히려 이 달러 지수가 높아지면서 달러를 움켜쥐는 모양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달러를 쥐고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또 이 달러 지수의 움직임은 대체적으로 이 자산시장과 반대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시장도 그렇고 미 증시도 그렇고 이 달러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이 자산시장은 반대로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이 기사도 보시면 이 블룸버그에서 서베이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미국의 디폴트 시 선호하는 자산 3위에 올랐다라는 기사인데, 근데 사실 저는 이것보다 다른 것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그래프인데 이것을 좀 아래로 내려서 한번 보시면 질문이 뭐였냐면은 만약 미국이 디폴트에 빠졌을 시 어떤 것을 사시겠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일 1위가 금이었고, 그 다음에 2위가 미국 국채, 3위가 비트코인, 4위가 달러, 뭐 그 다음으로는 일본의 엔화, 또 스위스 프랑, 또 그 밖에 뭐 자산들이 있었는데, 지금 이 기사는 아무래도 뭐 코인이 있으니까 이 비트코인의 중심에 맞춰서 선호하는 자산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던 건데,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라는데 디폴트에 빠질 시 어떤 자산을 구매할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뭐 1위가 금이라는 것은 뭐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니까 그렇다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2위가 미국 국채고 4위가 달러라는 것은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. 그만큼 이 미국이 디폴트가 난다 하더라도 미국 달러는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이 강하다는 뜻입니다. 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? 결국 이런 지금의 시장의 하락은 일시적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. 만약에 이 미국의 디폴트가 위협이고 진짜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 미국 국채와 달러를 던져야 되는 것이고 달러 지수 역시 하락을 했어야 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답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가 뭐냐면 이 기사인데,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의 역설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시장이 요동을 쳐야 의회도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약세로 흐르고 사실 지금보다 뭐 더 큰 하락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장이 좀 요동을 쳐야 이 미국의 의회가 그 심각성을 느끼고 결국에는 발빠르게 움직일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지금 계속 나오는 이 기사들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뭐 G7 재무장관들 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고조에 이르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, 또 7가지 둠스데이 시나리오가 닥친다라고 하면서 미 디폴트의 경고라는 이런 기사가 좀 공포스러운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. 그러면서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웰스파고에서는
이 S&P 500이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최대 10% 급락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어떤 이유가 됐든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10% 급락의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나오는데, 결국에는 우리나 다른 투자자들 역시 그 끝이 어떻다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엔 잘 마무리가 될 것이고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소 10%가 아니라 이 전망도 최대 10%의 급락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이 10%의 급락을 견디기만 한다면 다시 또 정상적인 궤도로, 우상향하는 궤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종종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이 S&P 500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추세가 무너지는지 체크를 하고, 또 두 번째로는 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는지를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좀 진행이 됨에 따라서 현재는 이 상승 추세 요 하단에 요 선에 이제 거의 맞닿아 있는 상황이고, 그래서 이 S&P 500이 그래도 생각보다 계속 안 떨어지다 보니까 요 200일 이동평균선 이 지수도 좀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는 한 3,900, 한 거의 한 80선 정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. 그런데 현재의 S&P 500은 한 4,100선이니까 아직도 한 150포인트 정도 이 룸이 남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좀 전에 이 기사에는 최대 10%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만약 여기서 이 10% 정도의 하락이 있는다라면 대략적으로 한 3,700포인트대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설령 이 3,7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작년의 최저점을 무너뜨리지는 않는 그런 하락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시장을 견딜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 기준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 이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흔들리기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볼 수 있게끔 이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,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8월 16일에 이 국내 가상화폐 시황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아시아경제TV에서 실제로 TV 방송을 했던 그 프로그램의 지금 한 장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. 그래서 시점이 2017년 8월 16일인데 2017년 8월이면은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, 제가 처음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한 시기가 이때 2017년 7월이라고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방송이 8월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때 이 방송이 나왔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때 이 주요 코인의 가격을 한번 보시면, 비트코인이 이때는 480만원 정도 했었고, 또 비트코인 캐시가 34만원, 이더리움이 33만원, 심지어 이더리움이 이 비트코인 캐시보다 가격이 더 낮았습니다. 그리고 또 이더리움 클래식이 15,000원, XRP 리플은 185원, 라이트코인은 5만원 정도의 이런 가격을 보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또 멤버십 회원방에다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, 요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,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때 2017년도에는 이 비트코인이 487만원 정도였는데,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5월 14일이니까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3,640만원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7.5배 정도 상승을 했고, 비트코인 캐시는 2017년에는 35만원이었는데 현재는 15만원이어서 반토막도 더 난 상황이고,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33만원에서 현재는 244만원으로 마찬가지로 한 7.4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이더리움 클래식도 보시면 이때만 해도 15,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24,000원 정도니까 1.6배밖에 상승을 안 한 것이고, 이 리플도 보시면 이때 2017년도에만 해도 185원이었는데 지금은 578원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 상승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이 라이트코인도 보시면 이때 당시 5만원에서 지금은 11만원으로 한 2.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면 요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려 보면,
일단 이 비트코인을 보시면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생각을 할 때 이 상승률이 알트보다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이 비트코인보다 알트에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은데 뭐 저 역시 그래왔던 것이 사실이고요. 그런데 이렇게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결코 낮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도 7.5배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7.4배니까 그 어떤 코인보다 높은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비트든 이더든 지금이라도 조금씩 이 비중을 좀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특히 비트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비트코인 적립 프로젝트 이 비적프 뭐 이렇게 뭐 적립식 투자를 하는 방법도 고려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을 조금씩이라도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상승장이 온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모든 코인이 크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때보다 지금 가격이 더 많이 하락을 했고 또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라이트코인은 뭐 이더리움 클래식은 뭐 지금 2배도 상승을 못했고 라이트코인도 대략적으로 한 2배 정도밖에 상승을 안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물론 중간중간에는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 크게 오른 경우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큼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내 자신의 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코인을 가져가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특히 지금 뭐 비트코인 캐시나 이클 라이트 코인이면 어떻게 보면 좀 1세대 코인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1세대 코인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리플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리플을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지금 7배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이 리플은 지금 3배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어요. 그러니까 이 상승률만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. 그런데 제가 뭐 이 리플을 좀 두둔해 보자면 아무래도 이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이 SEC로부터 이 소송의 발목을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지금 소송의 이런 발목을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이런 코인에 비해서 그래도 상승률이 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소송이 긍정적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그동안 이 억눌렸던 가격이 제자리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또 단순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비트와 이더 같은 경우는 7배 상승을 했지만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뭐 7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6배 정도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가격도 지금 578원인데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반올림도 안 해서 그냥 500원으로 생각을 해서 500원에서 6배가 상승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럼 3,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와요. 그렇다면 정말 이 소송이 긍정적으로 끝나서 이 리플이 어느 정도 제자리로 찾아간다면 한 3,000원 정도까지는 지금 시점에서 기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렇다면 이때가 지금 2017년도였잖아요.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보시면 2017년도면 이때쯤인데 이때는 지금 반감기가 지나고 난 그때의 가격입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20년에 이 반감기를 지나서 현재 가격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또 그 다음 반감기를 앞두고 있어요. 그렇다면 이때 2017년도의 가격에서 한 번의 반감기를 거쳐서 지금 현재 가격에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 내년의 반감기도 거치고 난 뒤면 당연히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더 올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또 단순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지금 반감기를 거쳐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7배를 상승을 했지만 또 한 번 반감기를 거치고 나면 한 대략적으로 4배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3,600만 원에서 4배 상승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1억 원을 훌쩍 넘어서 한 1억 4천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44만 원에서 4배 정도 상승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1,00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소송이 긍정적으로 끝나서 어느 정도 제자리로 찾아간다라고 보고 그러면 그 가격이 제가 조금 전에 한 3,000원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면서 그 3,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또 4배 정도 상승을 한다면
기대할 수 있는 가격은 한 12,000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물론 이거는 지금 뭐 어느 정도 희망 회로가 좀 가득 찬 이런 전망이고 또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. 하지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런 당장의 가격적인 하락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런 거시적이고 좀 장기적인 이런 안목을 갖고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참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지금의 가격보다 올라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겁니다. 그래서 이때 2017년도에 이 가격을 보시면서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지금의 가격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